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법원이 흔들리고 있고 검찰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쳐다보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의 느낌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들리는 법원, 무너지는 검찰. 오늘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안건 왜곡을 지금 했다는 그 논란에 쌓여 있고,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마른 법관, 전국 법관 회의인데 그 임원들이 대부분들이 우리법, 국제인권법이 절반 이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그러니까 안건 왜곡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공정하고 아주 수사에 전념했던 그런 훌륭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당하고 돌아온 분, 조상원 4차장 탄핵까지 곧 탄핵됐다가 또 돌아온 분, 이분들이 어저께 사표를 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 더 이상 심신이 피곤해서 심신이 안 좋아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국민들이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검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 또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지금도 계속됩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전국 법관 회의인데 이게 김명수 때 회를 만들어서 그 김명수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대표자 법관회의를 아주 진짜 무슨 뭐처럼 만들어 놓고 한 게 바로 김명수입니다. 근데 김명수를 초대회장, 국제인권법 초대회장, 우리법 회장을 했던 이 두 군데를 맡았던 전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한테 지금 고발당해 있습니다. 임성근 당시 판사를 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얘기해 가지고 해서 이자는 이 대법원장 했던 이 김명수는 반드시 감방에 가야 될 자입니다. 많이 고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만들었던 법관 대표회의에 활성을 시켰던 이 법관 대표회의, 여기엔 바로 국제인권법 우리법 출신들이 그 임원들 법관들은 소수인데 임원들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과반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논의할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뭐냐? 좌파들이 끄집어 넣은 겁니다. 우리법, 국제인권법들이 끄집어 넣은 겁니다. 그게 왜? 이걸 쟁점화 시켜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기네들 대법원장을 흔들어대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10%도 안 되는 자들이 국제인권법하고 우리법입니다. 이 자들이 임원들은 전부 법관의 임원들은 과반 이상을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평판사들이 지금 화들이 무척 나 있습니다.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런 내용을 제외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 대표회의가 전국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아니지 않냐? 이거는 임원들이나 많은 것이지 실제 법관들의 대표하는 그 말과 똑같은 그런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진보 성향의 소위 말하는 우리법, 국제인권법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법원 전체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을 지금 뜻한다라고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도 투표 기한을 하루 늦춰
겨우 정족수 26명을 채웠습니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저께 이재명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낸 데 대해서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요 뒤숭숭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다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사직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그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감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다들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복을 대통령 후보가 보복을 한다는 인식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 정권이 바뀌어도 나의 검찰청, 나의 검사라고 생각하고 나의 법원, 나의 판사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 후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창수 지검장, 중앙지검장 사표에 대해서 세게 찔러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지금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이제 바로 그냥 복수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이가 해야 될 말은 덕목 있게 이제 검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뭘 잘못했다고 나가려고 하느냐. 좀 조직이 안정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고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복수하겠다? 대통령이 쫓아가서 패겠다 이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죠. 지금 선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13밤 남았습니다. 13밤이면 하늘이 바뀌어도 3번 바뀐다. 천둥 쳤다가 맑았다가 햇빛 났다가 비가 왔다가 폭우가 쳤다가 한다. 바로 이것을 자연의 진리인데 벌써 이재명 후보는 오만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겸허한 후보자의 자세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어저께 여론조사에서 다섯 손가락 5%가량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박수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120원 커피로 원가가 120원 커피로 8,000원 10,000원에 팔아먹는다라는 이 참 중소기업의 아픔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120원짜리 원가가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고 원가에. 인건비를 갖다 최저임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의 형님 하는 누구야? 문재인이가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그대로 폭등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최저임금도 이 임금 감당 못하니까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가도 겨우 밥을 먹고 산다.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
임대료도 계산 안 한 게 120원에 무슨 임대료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관리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다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빼고 홀라당 원두 커피값인지 뭐 커피값도 120원으로 못 사요. 예. 그 120원 원가로 8,000원에서 10,000원을 폭리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 지금 대한민국이 이 대선의 폭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 대한민국도, 여러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국호도 다 사라질 가능성,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온통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게 사실이겠지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체제 수호를 하는 이 김문수 후보한테 모든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13일 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